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악으로 그린 세계지도 탐험가 박철홍입니다. 부제를 이렇게 붙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숨어있는 이 세상 모든 음악을 찾아서 이제 실질적인 첫 번째 시간인 셈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오늘은 집시 음악에 대한 포괄적인 언급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헝가리를 조금 만나고 다음으로 또 이어질 겁니다. 실제 감상과 더불어 설명을 해보는 첫 번째 시간, 저도 좀 감개무량합니다. 어느 나라부터 출발해 볼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헝가리를 조금 언급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하간 이 나라를 지칭할 수 없는 경우로 제가 집시 음악을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에는 아직도 유랑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집시를 말합니다. 물론 그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같은 지역에는 몇 세대에 걸쳐서 집시들이 정착을 해서 살고 있답니다. 하지만은 굉장히 많은 집시들이 지금도 유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한 나라를 지칭해서 처음부터 이 집시 음악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느 나라에 살든 유랑을 하든 정착을 했던 집시 음악에는 한쪽 가슴이 시려오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시들은 사실 현실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뜨돌이 삶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품, 프랑스 작품 중에 노트르담 드 파리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 뮤지컬에는 에스메랄다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물론 곱추 콰지모도도 나오죠. 한데 그 에스메랄다가 바로 존중받지 못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또 있습니다. 비제의 카르멘 같은 오페라에서는 이 카르멘도 담배 공장에서 일하는 하층민 집시 여인으로 역시 존중받지 못하는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집시들은 어딘가에 가서 잠시 머무르면은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 거기서 일이 아무 일도 발생 안 하면 좋은데 어떤 재난이 발생한다면은 원래 거기에 머무르던 원주민들로부터 그 재난이 집시들로부터 생겼다라고 비난을 받으면서 박해를 받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편견 혹은 배척으로 거주 지역을 늘상 옮겨 다녀야 했던 것들이 바로 이 집시들의 삶이었죠. 근데 어떻게 옮겨 다녔을까요? 과거에는 마차를 이용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주로 이제 생계는 자동차 가지고 이동을 하다가 자동차 중개업도 하고 소개도 하고, 또 고장난 수리업도 하고, 그리고 어떤 공터를 만나면은 천막을 짓고 서커스도 합니다. 이러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집시들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만 생활했다면 집시들이 구박을 받지 않았을런지는 몰라요. 그런데 왜 더 많은 반목을 받고 쫓겨다니고 했냐면은, 사실은 그것도 생계를 위해서지만은 도둑질하고 사기 행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 여행을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집시 피해를 보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냥 내가 메고 있던 카메라를 강제 탈취해서 도망가는 집시들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긴 했지만은 항상 결과는 지은 재부담도 아주 과도한 징벌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이 집시들이. 그런 박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역사 속에서 보면은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지만은 2차 대전 당시 나치 접근하에서 그 유대인들이 받았던 박해보다 이 집시들이 받은 박해가 결코
덜하지 않았답니다. 그 나치 정권 하에서 집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학살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집시라는 용어는 어디서 나왔는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원래 집시는 인도 북부 지역의 유랑민들이 소아시아를 거쳐서 그리스를 거쳐서 동그라파, 스그라파에 퍼져서 이동하거나 정착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유럽 사람들의 눈에는 이 집시들이 꼭 이집트 사람처럼 보였대요. 에집티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에집티안이라는 용어에서 제일 앞에 이가 떨어져 나가면은 에가 나가면은 집시하면 남아요. 거기에서 집시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나 하고 그 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답니다. 하지만은 이 집시들은 자기들을 집시라고 부르는 걸 별로 좋아하는데요. 또 다른 말로 찌간, 또 치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용어들은 자기들을 비하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지 말고, 자기들 말로 사람이라는 뜻이 롬인데 R-O-M, 이렇게 롬으로 불러달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이 집시들이 1971년도에 국제적인 회의를 엽니다. 국제 로마니 회의라고 하는 것이 열리는데, 이때 그들을 위한 어떤 대표 곡이 하나 정해집니다. 제목은 젤렘입니다. 한데 뜻은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I went, 나는 갔네, 혹은 I traveled, 떠났네, 혹은 여행했네, 혹은 방랑했네. 그러니까 나는 방랑했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에서, 떠나가다 방랑했다라는 말에서 이미 느껴지는 무엇이 있죠. 그게 젤렘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젤렘이라는 곡을 같이 한번 들어보죠. 바르셀로나 집시 클레즈마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겠습니다. 젤렘 lungo nedromeja maladilem shorore Jelem lungo nedromeja maladilem shorore
Angele lungone vrmeia Maladile shorore rumeia Oh romale Oh shabrale Oh romale Oh shabrale 네, 잘 들어보셨죠? 집시들은 언제나 떠돌아다니면서 그러면은 부정적인 일만 저지르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고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자기가 정착해서 머무는 곳이 짧게 머물든 길게 머물든 머무는 곳에서 혹시 보존되어져야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은 풍습이나 춤 같은 것들을 끌어안았대요. 또 정착하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것 특유한 음악 스타일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들 것 원래 자기들 것하고 혼합해 가지고 변형시키고 새로운 것으로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집시들이 거주했던 곳에 따라서 지역에 따른 음악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제가 집시의 음악은 공통적인 무엇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지역 특성을 가진다면은 이걸 배반적인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공통된 집시의 감정이라는 것에 각 지역마다 생길 수 있는 특별한 음악 형태들을 거기에 섞어서 자기 것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마니아의 형태의 특성, 그 속에는 반드시 집시 것이 있습니다. 헝가리아 음악의 특성, 거기는 반드시 헝가리 요소가 들어있으면서도 또 공통으로 느낄 수 있는 집시풍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또 이런 순기능만 있는가? 거기에 클래식 음악가들에게 영감을 굉장히 준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리스트의 헝가리안 랍소디, 여러분 잘 아시는 곡일 테고요. 또 우리 스페인 작곡가 중에 사라사테의 치고이네르 바이젠, 집시의 노래를 하는 곡이죠. 여기 치고이네르, 치고라고 하는 말이 앞에서 치가는 그 듣기 싫어하는 그 말씀을 드렸죠. 집시라는 말이고 연결해서 붙여서 집시의 노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같은 집시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집시들에게 좀 개방적이었던 나라 헝가리를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헝가리가 이렇게 개방적으로 집시들을 받이하다 보니까 집시들도 제2의 고향으로 헝가리를 생각했대요.
또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18세기 합스부르크 왕조가 시작이 되면서 당시로 본다면 조금 더 컸던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가 하나의 나라로 합병이 됩니다. 또 이 18세기는 음악사적으로 본다면은 바로크가 시작되고 고전음악으로 연결이 되어 나가는 음악적으로 굉장히 화려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당시 오스트리아 비엔이 바로 클래식 음악에 꽃을 피우던 그런 시기죠. 그렇게 꽃을 피우고 있으니까 이 집스들이 보고 당연히 배우게 되죠.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해서 그 발전해 있는 오스트리아의 음악 환경을 보면서 저기는 오케스트라도 있고 합주도 하고 여러 모양이 있구나 해서 집시 밴드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시들이 굉장히 음악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헝가리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헝가리 집시 음악이 원래 헝가리 음악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리스트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했대요. 바로 헝가리 민속음악의 기원이 집시 음악이라는 그런 견해를 발표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더 깊은 또 인문학자 겸 음악 작곡가였던 마르도크라든지 코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집시들이 기존의 헝가리 음악을 이용해 가지고 집시풍으로 연주를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은 집시 음악이 헝가리 본래의 민속 음악일 수는 절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헝가리에 있던 민속 음악과 또 집시들이 가져와서 헝가리 음악과 섞어 놓은 그 음악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세부적인 음악으로 조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집시들에 의해서 연주되는 음악 중에 베르분 코시라고 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헝가리에서 신병 모집을 할 때 말을 돌면서 음악에 맞춰서 막 춤을 추면서 모병을 했대요. 그때 사용했던 음악을 베르분 코시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19세기로 접어들어서는 신병 모집을 굳이 하는 것이 아닌데도 집시들에 의해서 수시로 작곡되고 또 연주되고 마치 이것이 헝가리를 대표하는 하나의 음악 장르인 것처럼 여겨졌답니다. 그렇다면은 베르분 코시가 어떤 형태의 음악인지 여기서 잠깐 참고 자료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베르분 코시의 음악을 듣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것은 참고 자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추모의 모양들과 앞뒤로 나눠져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면은 인물과 함께 이 베르분 코시에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올리스트 야노시 비알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베르분 코시음을 굉장히 많이 작곡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르분 코시가 차르다시라고 하는 장르로 파생되어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원래 이 베르분 코시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냐면은 비애를 띤 느린 도입부, 그것을 지나서 빠르고 아주 야성적인 선율 속으로 진행해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진한 애잔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차르다시도 바로 거기서부터 그 파생돼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러스라고 하는 느리고 아주 서정적인 곡조로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빠른 음영이 첨가되어 가지고 되면서 격렬하고 율동적인 프리스라고 하는 후반부로 이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차르다시가 헝가리 민속 무용곡을 대표하는 그리고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마지막 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작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르다시 음악의 맛을 한번 보죠. 어떤지. 근데 문제는 이 헝가리 작곡가가 아니고 이 차르다시를 가장 잘 이해했던 이탈리아 작곡가가 곡을 썼습니다. 비토리오 몬티가 작곡을 한 차르다시를 감상하면서 오늘의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Oi, you, look at your movement coach.